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까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렬한 빠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TV 훈남 MC입니다. 스포츠가의 변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이제 몬로 양을 옆에다 이렇게 태우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출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좀 약간 흥분한 상태,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 어떤 콘서트나 어떤 행사 같은 것이 항상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좀 하이라이트죠. 자, 이게 어떤 정점을 탁 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이러한 순간을 일컬어서 지금 흐름을 탄다,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스포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이 팀이 흐름을 탔습니다, 분위기를 탔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어제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저께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 경기에서 4대0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9회 초 LG 트윈스가 갑자기 흐름을 타더니 4점을 연거푸 내고 동점을 만들고 5점을 내면서 역전을 하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희대 명경기를 한번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스포츠에 이렇게 명경기는 비일비재한데, 모든 경기, 그러한 경기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참 우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어떤 결정적인 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 장면을 빌어서 선수들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를 확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적도 아니죠. 이제 20살 초반에 가장 기억에 나던 명경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2004-2005년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AC 밀란과 리버풀이라는 두 팀, 이탈리아의 정말 상징과도 같은 AC 밀란과 영국 축구의 자존심이죠, 리버풀이 결승에서 격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거의 뭐 9대1, 8대2 정도로 AC 밀란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열리니까 역시나 전문가들이 예상대로 AC 밀란이 맹공을 퍼부었고, 전반에만 3대0으로 리드를 하면서 이거 참 아무리 천하의 리버풀이라고 해도 이런 경기는 뒤집기 힘들겠구나라는 평가 속에서 좀 시시한 결승전이구나라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는 있었는데, 후반전이 시작하고 후반 6분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리버풀의 주장이었던 스티브 제라드 선수가 헤딩골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 헤딩골이 굉장히 묘한 시간에 터졌어요. 보통 후반전에 시작을 할 때 그런 따라가는 골이 터지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부터 이거 그래도 뭔가 아직 4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경기가 뭔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역시나 그날 경기도 그랬습니다. 제라드 선수가 헤딩골을 넣자마자 정말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리버풀이. 그러면서 한 골을 또 만회하게 되고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결국 동점까지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동점까지 만든 상황, 그 경기는 연장전을 지나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고, 그때 당시 정말 누가 봐도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를 동점까지 만들어서 승부차기까지 이끌어온 리버풀 선수들은 그 분위기와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에 승부차기를 이겨서 그 경기를 정말 대역전극을 성사시키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경기,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이 경기를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참 제라드 선수의 그 헤딩골 하나가 모든 경기를 뒤바꿔버리는 분위기 전환을 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한국 시리즈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009년 한국 시리즈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SK 와이번스는 누가 봐도 정말 야구계에서는 명실상부한 1인자 팀이었고요. 굉장히 수비도 탄탄했고 타격도 탄탄했고, 그때 또 명장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SK는 2009년 한국 시리즈, 그것도 대망의 7차전 경기에서 6회까지 5대1로 앞서갑니다. 이렇게 앞서가던 경기가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6회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에서 평범한 유격수 땅볼을 SK 유격수가 공을 더듬는 실책을 범해요. 그러면서 주자가 1루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경기가 묘하게 흘러가면서 바로 이어진 타석에서 나지한 선수에게 2점짜리 홈런을 맞으면서 6대3으로 경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SK의 저력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 뒤집기 힘들겠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사실 SK가 엄청난 최강의 불펜을 자랑하는 투수들이 훌륭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실책 하나가 경기를 묘하게 이끌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6대3으로 끌려가고 또 이어진 공격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또 한 번 맹공을 퍼붓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5대5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경기가 5대5까지 따라가게 되고 9회 말 정말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의 나지완 선수가 9회 말 끝내기 1점짜리 홈런을 때려내면서 SK 왕조가 막을 내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정상에 서게 되죠. 많은 선수 그냥 그날의 경기는 정말 딱 실책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분위기가 SK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실책 하나가 나왔고, 이 실책은 모든 분위기를 뒤집어 버리게 된 거거든요. 참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야구는 분위기를 타면 얼마든지 몇 점 차의 경기도 뒤집을 수 있을 그런 저력이 발휘가 됩니다. 아마야구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에서는 5점, 6점 차는 점수 차도 아니에요. 실제로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 금방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프로야구, 프로스포츠는 서로 분위기를,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상대편에게 뺏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묘한 경기죠. 물론 혹시 야구 경기 중간에 선수들끼리 별거 아닌 일 갖다가 싸우는 경우 많이 보셨죠? 최근에도 있었는데 공을 던졌을 때 내가 맞아서 막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양 팀의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다 몰려나서 이렇게 싸우는 경기가 많은데, 그게 그냥 정말 심심해서 정말 열받아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 지고 있는 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야구 하다 보면 몸에 맞는 볼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막 거기에 이제 심술을 부리는 건데, 이게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편 투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이제 막 갓 올라온 신인이야. 근데 엄청 잘 던져. 근데 이 선수가 실수로 공을 맞추면 선배들이 나가가지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 선수한테 너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너 인마 왜 그따구로 야구하냐, 선배도 없냐, 아래 위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싸우면 그 선수가 괜히 그게 위축이 되거든. 사람이 막 위축이 되다 보면 막 공도 막 엉뚱한 데로 던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럼 경기가 거기서부터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야구판이나 축구판에서는 괜히 좀 화도 좀 내보고 좌우지간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별의별 온갖 전략이 막 난무합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참 그렇게 참 흐름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스포츠인데, 이 흐름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흐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에도 중력이니 작용 반작용이니 가속도 법칙이니 이렇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자연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이 가져다주는 법칙의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 혹은 팀이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야구공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이시나? 여기 야구공이 이게 써 있어요. 실제 여기 한국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 써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야구 공식 공입니다. 참 그 야구에는요 마그누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그누스 효과라는 게 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별거 아닌 게, 마그누스 효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보통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공을 던집니다. 던지면 공이 이렇게 회전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주면
그냥 일직선으로 공이 나가게 돼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직구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변화구라고 하는 공이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휘어 나가는, 뭐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휘기도 하고 하는 공은, 투수가 공을 이렇게 잡고 뭐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잡는 폼들이 있는데 이 폼을 잡고 공에 인위적인 회전을 줍니다.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주어서 공이 이렇게 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받은 공은 이렇게 날아가면서, 회전을 받았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기압차를, 압력의 차이를 발생을 시켜요.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 우리도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압력이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런 원리처럼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거든. 우리는 보통 변화구를 던진다 그럴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팔을 비틀고 막 공을 막 비틀어서 막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하지만 그 아무리 인위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압차에 따라서 공이 휜다는 이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투수의 공이 뭐 정말 잘 휘는 거고, 우리 뭐 류현진 선수 공이 막 뭐 하늘로 갔다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그 선수는 정말 그러한 자연의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변화구 중에선 너클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너클볼은 뭐냐면 공을 보통 이렇게 잡아요. 공을 이렇게 잡는데 공을 던지면 공이 정말 회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날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막 이렇게 공기들의 막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항이 받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막 졸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막 때리면 막 때리는 대로 팅팅 이렇게 맞아서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똑같아요. 공이 이렇게 그냥 날아가면서 공기가 가져다 주는 그냥 저항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이게 흔들리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 던지는 투수도 공을 받는 포수도 이게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타자들은 너클볼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맞추는 데 급급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좀 웃기잖아요. 던지는 투수도 저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받는 포수도 이게 어떻게 날아올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뭐 마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역시도 똑같습니다. 공이 회전이 없이 날아갈 때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공이 흔들리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 원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공인데 많은 선수들이 던지지도 못하는 그런 공인데, 이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몇 명 있어요. 이런 선수들은 이러한 자연이 가져다주는 이 법칙에 최대한 순응을 하고 최대한 활용을 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공이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도 이렇게 결대로 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결대로 치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테 있죠. 나무에 나이테를 좀 연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이테가 이렇게 햇볕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나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뻗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잘랐을 때 나이테가 보이고, 이렇게 나이테가 보이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 이게 잘 잘려 나가요. 그런데 나이테의 역방향 혹은 나이테가 뻗어 있는 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 이 잘 잘리지도 않고 막 흠집 나고 엉망으로 잘리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뭔가 결대로 잘라야지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예쁘게 잘리는 원리처럼 타격에서도 결대로 쳐야지만 공이 멀리 나가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변화구를 던졌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볼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툭 밀어쳐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흘러나가는 공은 이렇게 결대로 쳐서. 그리고 반대로 공이 몸쪽으로 들어올 때는 공을 끌어당기면서 쳐야지만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자유자재로 잘하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자인데, 밖으로 흘러나가는 볼을 억지로 끌어서 친다든지 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볼을 억지로 밀어치려고 한다든지 하면 공이 멀리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를 보면 방망이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투수가 던지는 공의 힘과 타자가 치려는 공이 정말 극과 극이 만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수는 A라는 방향으로 공을 던졌지만 타자가 B라는 방향으로 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여기서 배트가 부러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공을 아무리 힘이 좋은 선수도 공과 방망이가 엇박자가 나면 멀리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는 타자라도 뭔가 이렇게 툭 친 것 같은데 공과 방망이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공이 나가려는 방망이가 나가려는 방향이 정말 극강의 조화를 이룰 때는 공이 멀리 나가면서 홈런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보면 뭔가 힘만 있으면 막 다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야구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뭐 공을 찰 때도, 공을 이렇게 뭐 손으로 칠 때도 자연적인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게 원하는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는 참 흐름의 미학이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경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위기를 타는 흐름이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흐름이건 어찌됐건 이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그 안에서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뭘로도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다 그래, 그게 세상의 이치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말이 되게 묘한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게 뭐 원리나 공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지만 세상이 그냥 그렇게 왔거든요. 그냥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원하는 방향이 있고 개개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도 이런 흐름에 어긋나면 방망이가 부러지거나 경기가 패하는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는데 이 이치에 반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자, 우리 소비자, 뭘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의 소비자인데,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 좋고 깨끗하고 서비스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싼 거 보면 더 눈 먼저 가고, 뭐 포장지 예쁘거나 깨끗하면 그쪽이 먼저 찾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한 일반인들의 당연한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들을 또 많이 펼치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주말에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해라. 아니 당연히 남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기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학생들의 그런 이치인데,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느니 뭐 몇 시 이후에 공부하지 말라니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게임 좋아하는 거 모든 청소년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뭐 12시 넘으면 게임 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합니까? 12시 넘어서 게임을 할 친구들은요, 정부가 아무리 뭐 제한을 해도 똑같아요. 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아이디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뭐 해외 서버로 접속해서 국내 서버로 들어오면 또 그런 제한이 없는데 그런 것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누가 공부를 많이 하고 소비자들이 뭐 질 좋고 값싸고 환경 좋은 마트를 찾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막게 돼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스포츠에서처럼 방망이가 부러지거나 뭔가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냇물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론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다 치고 거기다가 바위를 갖다가 놓는다고 한들 그 물이 거기서 멈춥니까? 절대 멈추지 않죠. 물이 뭐 위로 이렇게 흐르거나 우에서 흐른다거나 반드시 흐르려는 속성을 막는다고 해서 절대 흐르려는 속성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정책을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말로는 뭐 경쟁이 나쁘다,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가야 된다, 이런 정치들이 자식들 다 어디 보내요? 다 뭐 미국의 학교 보내죠, 사립학교 보내죠, 사립 유치원 보내죠. 아니 본인들은 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다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일반 우리 평범한 시민 서민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당신들은 왜 하는데 남들은 못하게 하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좀 화가 나요. 좀 짜증나. 좀 재수없어, 솔직히 말해. 나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훌륭하게 일도 열심히 해주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이 법칙,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가장 효율이나 효용이 많이 발생해 왔던 것들이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뤄내려져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부디 이런 자연적인 흐름에 반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정말. 우리 먼로같이 예쁜 사람 보면 눈 돌아가는 건 당연해요. 그게 뭐 돌아가지 말래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예쁘고 뭐 귀엽고 한 거 그렇잖아. 우리 어린 애기들 예쁘고 귀여운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제가 막 애가 너무 예뻐서 막 아이고 안녕 이렇게 하면 애가 울어. 무섭지. 솔직히 뭐 덩치 이른 애가 막 자기 보고 웃으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예쁘고 정말 귀여운 아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쳐다보면 벌금 이렇게 물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참 스포츠가 인간 본성의 어떤 감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잘 뽑아내는 운동인데,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예들 보셨죠? 흐름을 타고 분위기를 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법칙에 순응하고 흐름에 순응할 때야 비로소 가장 그 훌륭한 결과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는 것들에 반하지 않는 정책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참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온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잘 퍼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원하는 결과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수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고양시켜주고 진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좀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또 스포츠과에서 신랄하게 세상을 비판해 보려고 이런 흐름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야구공이 가지고 있는 묘미, 저도 세상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가 그래,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더라는 말에 요즘에 참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철없을 때는 어른들이 말하는 게 저게 뭐 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점점점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 스포츠카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변정국의 스포츠카 흐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세상 이치와 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요. 부디 나라님들 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국민들에게 좀 많이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변정국의 스포츠카 먼로와 함께한 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키스하는 모양이 돼가지고 좀 약간 선정적이긴 한데, 변정국의 스포츠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본로와 같은 예쁜 여성분들을 기대해 주시고요. 변정국의 스포츠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